지난해 7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 출시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고. 일본 게임 업체 닌텐도와 미국의 벤처기업인 나인앤틱이 함께 손을 잡고 만든 게임이다. 피카츄. 포켓몬고는 90년대 후반에 등장했던 포켓몬스터란 인기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으로 괴물이 출몰하는 장소를 찾아다니며 포획하는 게임이다. 포켓몬고는 우선 그 위치 기반 서비스, 기본적으로 이제 GPS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GPS를 통해서 이제 게임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파악을 하고 그 특정 지역에 이제 사용자가 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심어놨던 캐릭터 몬스터가 나와서 그 몬스터를 잡는 형태의 게임입니다. 포켓몬고는 앉은 자리에서 혼자 게임을 하는 기존 게임 방식을 탈피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다. 포켓몬 게임이라는 게 되게 가벼운 게임이라서 점심 먹고 산책 겸 이렇게 운동도 되는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도 서비스 문제로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게임이 가능했던 우리나라. 작년 여름 속초는 때 아닌 포켓몬고 특수를 누리기도 했다. 마침내 지난달 24일 우리나라에도 포켓몬고가 상륙했다. 정식 출시된 이후 총 사용자 수가 1,0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포켓몬고의 인기에 힘입어 관련 어플리케이션도 덩달아 후광 효과를 보고 있다. 게다가 포세권, 포수저 등 포켓몬고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다. 과연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포켓몬고의 성공 비결은요. 첫 번째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AR 게임 기술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실에서 가상 괴물을 포획하는 어떤 역동성과 포획을 위해 걸어야 하는 운동의 재미 때문입니다. 최근 대전 지역의 포켓몬고 성지로 알려진 대전시청. 점심시간을 이용해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든다. 저 영화관 가다가 보니까 여기가 시청이 조금 잘 포켓몬고 하는데 조금 좋다고 하길래 그래서 좀 들려서 가려고 해서 왔습니다. 시청 주변에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라서 포켓스탑이라는 포켓몬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치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시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관광지를 만들어낼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포켓몬고. 하지만 스마트폰을 계속 주시하며 걷다 보니 주위 장애물이나 차량 등을 인식하지 못해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스마트폰에 몰입돼서 주변의 어떠한 상황하고는 동떨어진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차가 오더라도 그걸 인지 못한다든가 또 들어가서는 안 될 장소에 들어가게 된다든가 또 바로 옆에 위험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물에 접근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몸을 상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포켓몬고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한국판 포켓몬고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게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증강현실이란 어떤 기술을 말하는 걸까? 우선 그 증강현실을 설명드리기 전에 가상현실이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상현실 그러면은 사람의 사용자의 눈에 보이는 그 이미지가 모두 이제 컴퓨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래픽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세계의 그 이미지에 가상의 객체나 가상의 그래픽을 합성을 해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보여지는 것을 증강현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게임은 포켓몬고보다 발전된 증강현실 기술이 탑재된다. 실내외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3차원 인식을 활용해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좀 3차원
인식을 해서 3차원적인 연출이나 표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GPS를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은 GPS가 없어도 게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외뿐만 아니고 실내에서도 그 증강현실 게임을 즐길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특정 영역이나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게임 공간으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근원적으로 이제 그런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 게임 업계에서도 증강현실 게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견 게임 업체인 이곳은 올 상반기 증강현실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봤던 그러니까 위인전기에서 읽었던 그런 영웅들을 그러니까 직접 관련 있는 곳을 찾아 나가서 거기서 획득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광화문 광장에 가서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그러니까 세종대왕을 획득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갔다가 혹은 외국 영웅 같은 경우 그러니까 프랑스 대사관에 가면 뭐 나폴레옹을 얻을 수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갔다 획득을 하는 재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앞으로 섬세한 그래픽과 다양한 게임 기술을 탑재할 예정이지만 게임 방식에 있어 포켓몬고와 크게 차별화되지는 않는다.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 좀 이제 포켓몬고를 따라가는 스타일의 게임이 많은데 조금 더 무르익으면 이제 거기서 좀 더 그 응용을 하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어느 정도 좀 그냥 포켓몬고를 따라잡은 게 아니고 거기에다 이제 하나 더 해가지고 좀 더 게임성을 더 입힌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켓몬고가 출시되기 6년 전 우리나라에도 증강현실 게임이 있었다. 하지만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출시 1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했다. 증강현실 게임이 국내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사실은 기술 자체가 부족하거나 그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어떤 인프라나 그런 것들이 뭐 부족해서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AR이라는 거는 그 게임의 재미적인 요소를 위해서 채택된 기술의 일부일 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얼마만큼 경쟁력 있고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의 어떤 재미적인 요소가 들어가느냐, 그 매력적인 콘텐츠 자체가 사실 좀 우리나라에는 부족하기 때문인 거로 저희는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 현재 우리나라 게임 업계는 PC나 온라인 게임 등 기존 플랫폼에 더 집중하고 있는 실정. 이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 시장의 성장은 그다지 밝지만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증강현실 산업과 콘텐츠 시장도 걸음마 수준이다. 그동안 여기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AR에 대한 뭐 사례나 그런 것들은 사실 과거에도 관련된 게임이나 뭐 앱이나 그런 것들은 지금도 이제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그걸로 이제 수익화나 상용화가 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까지는 조금 다른 그 포켓몬고처럼 그게 히트친 게임이나 AR 서비스에 비해서는 조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있네요. 미국과 일본, 유럽은 파워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게임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지금 글로벌 세계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AR과 VR이 혼합된 미스트 리얼리티, 즉 MR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MR과 그 게임에 접목되는 기술들이 개발된다면 게임 산업의 진화 방향은 지금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결국은 뭐 기술은 사실 이미 다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기술들이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나은 기술들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콘텐츠, 파워 있는 콘텐츠, 캐릭터 이런 것들을 잘 발굴을 해서 게임에 녹여서 서비스를 한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포켓몬고가 성공한 이유는 증강현실 기술 때문만은 아니다. 포켓몬스터와 캐릭터의 스토리 덕분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사랑받는 지식재산권을 개발하기 위해선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와 기술 개발이 절실해 보인다. 네, 이 게임에 특별한 증강현실 기술이 탑재된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증강현실 기술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사실을 놓고 본다면은 문제는 이제 콘텐츠라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포켓몬스터의 경우 그 역사가 20년을 넘습니다. 1996년도 일본의 한 비디오 게임에서 출발해 애니메이션, 카드 게임, 캐릭터 상품 등 꾸준하게 개발돼 왔는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만한 파워 콘텐츠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예. 자, 하지만 포켓몬고가 출시되기 6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 증강현실 게임이 있었다는 사실은 좀 놀랍습니다. 네, 2011년 한 통신업체에서 출시한 마케팅 플랫폼 게임이 있었는데요. 매력 있는 콘텐츠와 결합하지 못해 아쉽게도 대중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모바일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우리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증강현실 기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술이 게임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았던 가상현실의 활용 분야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면 증강현실의 경우엔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교육, 의료, 전시, 전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라 전망하는데요. 여기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들을 원하는 위치에 배치해보는 어플리케이션. 선택한 의상을 가상으로 입어보는 피팅 체험 등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한 시도는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가상현실이나 가상세계의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한데요. 건축, 의료, 교육, 전시, 산업, 국방, 커머스 등 다양한 분야를 꼽고 있고요. 증강현실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위치 정보를 결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향후 여기에 검색 기능이나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들이 결합된다면 일상생활을 바꿔놓을 만큼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상현실에 밀려 대중의 관심에서 소외됐던 증강현실. 지금까지 가상현실이 큰 시장을 점령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증강현실이 우세할 것이라 전망한다. AR 쪽의 성장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는데요. 증강현실은 추가적인 단말기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접근이 용이합니다. 또한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의 가상의 이미지나 정보를 덧입히는 형태로 현실과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위치나 움직임 등이 이용하는 콘텐츠에 반영이 되어서 또 다른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자통신 분야 시장조사 기관인 디지캐피탈의 자료를 보면 2020년에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관련 시장 규모가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0조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17년 이후로는 증강현실이 성장을 주도해 2020년에는 전체 시장의 80%인 1,200억 달러의 매출이 증강현실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본다. 때문에 해외에서는 증강현실의 산업화에 꾸준히 주목하며 일찍부터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 대기업들은 유망 벤처기업들을 인수하고 증강현실의 판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 애플이라든지 구글 같은 업체들이 그 스타트업이나 굉장히 기술 오리엔티드된 그런 전문성 있는 업체들을 인수를 하면서 그 AR 시장을 준비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AR 인식 엔진, 그러니까 이미지 인식이나 그 공간 인식을 하는 업체인 메타이오라는 업체를 인수를 해서 AR 기술 개발을 지속해 나가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매직립이라고 하는 그 AR 글래스와 그 공간 인식을 한 기술을 지닌 AR 업체에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차세대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는 증강현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국내도 사실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삼성이나 LG 등과 같은 업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증강현실보다는 가상현실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국내 대기업과 벤처기업들은 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고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상현실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 아직 AR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용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별로 없어요. 아직 국내 정식 수입도 되지 않고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이제 개발을 할 때 아직은 좀 VR에 역점을 두고 있는 면이 있는데,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익을 내는 곳이 포켓몬고 같은 정도가 있죠. 그런데 나머지는 수익이 언제 될지 아직은 불확실하고
기술 예측하는 곳에서는 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5에서 10년 정도 내에 증강현실 시장이 많이 커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수익을 내긴 힘들기 때문에 조금 두고 보는 상황이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수익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정부의 지원 역시 증강현실보다 가상현실에 치우쳐 있고 해외에 비해 투자 규모도 적은 편이다. 최근에 그 포켓몬고 같은 그런 AR 기술을 포함해서 가상현실, VR 등의 이제 디지털 콘텐츠 기술에 올해 한 총 440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해서 그 산업체가 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차세대 팀이 그런 VR, AR과 관련돼서 올해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은 대략 한 120억 정도쯤 되고요. 저희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제 VR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서 좀 그 사업을 좀 전개를 합니다. 지난주 강원도에서 열린 HCI 코리아 2017 학술대회. 최신 IT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어떤 UX나 UI적인 부분들도 증강현실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인 이곳은 증강현실 기술을 차량 매뉴얼에 접목시킨 앱을 공개했다. 실제로 일부 차량에 탑재돼 이용되고 있다. 제품들에 대한 설명이 위에 증강 들어가 볼게요. 알콜린 필터를 들어가 보면 그 필터를 교체하는 방법을 실제 차량 위에 이 앱을 매뉴얼 앱을 가지고 차량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비추기만 하면 그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본네트를 열어서 저희 앱을 비추기만 하면 그 화면 위에다가 정보를 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실제 화면 위에서 보기 때문에 쉽게 뭐가 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뭐 교체를 한다거나 뭐 그런 정보들을 위해 3D 애니메이션을 구성해가지고 사용자가 이제 그것만 보고도 뭔가 실제로 직접 뭐 교체를 해본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증강현실 기반 영상통화 솔루션과 스마트 안경 등 7년째 증강현실의 기술 연구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증강현실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지 못해 시장성이 약하다고 말한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뭐 요즘에 붐이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일반인들이 느낄 만한 그런 정도로 기술이 퍼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당장에는 교육 쪽이나 산업 쪽 혹은 좀 더 나아가서 의료 쪽으로 AR 기술이 충분히 접목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단계를 좀 넘어서면 어느 시점에서는 일반 대중들에게도 좀 유익한 정보나 기술을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증강현실의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개발 환경이 척박하다고 도로한다. 저희처럼 기반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는 기반 기술 자체를 만들고 있는 회사는 별로 없거나 거의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술 회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가장 중요한데 아직은 이제 국내에서는 좀 그런 인력들을 구하기도 힘든 상태고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국내 한 대형 통신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증강현실 기술 개발을 이어왔다. 증강현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시한 플랫폼 서비스. 개발자들이 콘텐츠를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AR, VR은 단순히 뭐 기술뿐만이 아니라 생태계 확산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많은 개발자들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과 더불어 이런 기술을 이제 플랫폼화하여 오픈함으로써 이 생태계 확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등 산업계 전반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의료 분야의 원격 의료 협진도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가 접근하기 힘든 그 원격지에 있는 그런 환자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경우에 실제로 뭐 의사가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들게 되고 그다음에 그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R, VR, 텔레프레젠스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원격지에 있는 전문가가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그 작업 지시를 한다든지 상황 파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의료의 경우에는 어떤 진단이나 아니면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좀 더 그 현실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정부 출연연구소의 상황은 어떨까?
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증강현실을 이용한 교육 쪽 기술 개발을 해오고 있다. 저희가 이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교재에 어떤 단원을 펼쳤을 때 그 단원에 해당하는 3D 콘텐츠를 증강을 시켜서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런 2차원 평면이 아니라 이런 공간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교실 공간을 인식을 해서 공간 내에 다양한 3D 콘텐츠들을 증강을 시키고 그것들과 그런 콘텐츠들과 학생들이 인터랙션을 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이 콘텐츠는 아이들의 반응이 좋다. 몰입감과 흥미도도 높은 편인데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저희가 한 10여 년 전부터 증강현실 기술을 개발을 해왔는데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기업들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증강현실 기술로 돈을 벌었다는 기업은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포켓몬고 열풍으로 해가지고 그 증강현실 게임이 지금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증강현실 교육이든 뭐든 다른 쪽 분야에서 이걸로 아직은 그 사업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업은 돈이 되지 않으면은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직 콘텐츠 개발은 미진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기술은 당장 눈앞의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 하지만 증강현실의 기술 발전은 우리 삶의 영역으로 들어와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을 만들어낼 것이라 전망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로 자리 잡은 증강현실. 이 기술이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다. 가상현실은 좀 활용 분야가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증강현실은 저희가 보고 있는 실세계에 어떤 유익한 정보들을 증강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조 분야라든가 교육 분야 말고도 제조 분야 그리고 다양한 관광이라든가 의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두루 활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이 증강현실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가상과 현실이 결합되는 다양한 그 서비스들이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이 서비스의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비스가 실제 우리 생활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생태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컨텐츠들이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쓸 수 있는 형태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드는 플랫폼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불과 5년 안에 이 증강현실이 그동안에 큰 시장을 주도했던 가상현실보다 이 시장 규모가 4배 정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자, 그에 반해서 이 정부의 지원이나 대기업의 투자들은 좀 아직은 미비한 모양이군요. 네, 사실 증강현실이 차세대 미래의 먹거리라고 전망하지만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물이나 수익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했고요. 그래서 미래를 위한 준비가 더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물론 지금 당장에야 그 수익이 되는 사업들이 필요하겠지만은 해외의 경우에는 당장을 떠나서 좀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가 아직이라고 말할 때가 좀 준비하기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증강현실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유망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세계 무대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장악해 나갈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으로 체계적이고 탄탄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권성수 PD 수고했습니다. 작년 구글의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고요. 올해 한국을 강타한 포켓몬고는 증강현실의 미래를 내다보게 했습니다. 세계적 트렌드에 반짝 지원과 관심보다는 미래를 대비한 차분한 마음으로 좀 더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사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